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얘기로 넘어갈 텐데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핵심 인물이죠. 과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증인과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네 분과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핵심 인물입니다. 탄핵 심리 때도 그랬고요. 그 윤 전 대통령과 세 번째 대면하는 거라 상당히 관심이 모이고 근데 오후부터 이게 질의가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헌재 때도 그렇고 홍장원 전 차장의 저 진술을 탄핵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헌재가 홍장원 전 1차장 이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했고요. 예. 사실 결정적인 부분들은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한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고 그걸 여인영 방첩사한테 물어봐라. 예. 그래서 방첩사하고 협조해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간첩을 잡아들여라. 이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명단이 나왔고요. 그렇죠. 명단을 다 적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허무맹랑하다라고 지금 보면은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조태영 전 원장 예. 최근에 이제 구속이 됐죠. 그랬죠. 사실상 보면은 조태영 원장도 헌재에 나가서 홍장원 1차장의 이 증언을 깨트리려고 예. 뭐 예를 들면은 그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사실관계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깨트리려는 증언을 질의를 이어갈 건데 예. 특별히 홍장원 전 1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머뭇거리거나 밀리거나 예. 거기에 대해서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는 증언을 예. 할 어떤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 과거의 인터뷰라든가 저희가 여러 번 봤기 네. 때문에 뭐 생각을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네. 태도 자체도 국민들한테 단호하죠. 신뢰를 주는 부분이 예. 있고 헌재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우 불리한 예. 오늘 증인이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두 명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아주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서 저번에 한동훈 전 대표 총으로 쏴주기로 했다. 이것도 곽종근 전 사령관을 증인신문 직접 하다가 곽 전 사령관이 감정이 올라와서 공개하지 않았던 말을 한 거였거든요. 이번하고 비슷한 패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겸이 돼서 어떤 탄핵이나 어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술자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엉뚱한 그런 답변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마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별로 실익은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 안 그러면은 만약 증인신문을 하지 않게 되면은 홍장원 전 차장이 특검에서 진술했던 그 조서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아마 예.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 적어도 밑져도 본전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탄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진술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메모 작성 과정이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통화는 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은 것은 나중에 보좌관이 예. 그 정서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본인이 처음에 그 어떤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곳하고 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진술이 좀 오락가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신뢰성을 저는 조금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과거 헌재 심리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홍장호 전 차장 술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반주 마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저와 같이 자리셨던 분들이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 술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정치 부장님, 저 때 술을 언급한 거는 그러니까 저 홍장호 전 차장의 메신저 말하는 거에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목적이었을 거예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함이겠죠. 최근에 있었던 그 곽종근 전 사령과의 예. 대면에서도 그날 10월 3일, 그러니까 10월 1일 작년 국군의 날에 술 많이 마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억 당신 못하는 거 아니냐. 그때도 술 얘기 나왔죠. 그때도 술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신께서는 아마 술 드실 때 늘 이렇게 기억이 끊길 때까지 드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다 모든 사람에게 술 먹으면 기억 안 나지 않냐, 많이 예. 마시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홍장훈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엔 이미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무슨 뭐 메모를 적는 장소라든지 메모를 뭐 언제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계속 공격을 할 텐데, 근데 전 그런 걸로 이 홍장훈 전 차장의 신빙성이 타락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조지호 청장, 당시 경찰청장도 똑같은 명단을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명단이 거짓말이라면 이걸 꾸며내가지고 만들었다면 조지호 청장과의 명단이 일치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좀 다르겠죠. 그렇죠. 어떻게 예. 정치인의 명단을 10몇 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명단을 두고 다른 누군가도 조지호 경찰청장, 당시 경찰청장도 체포하라는 얘기 들었다라면서 그 명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신빙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장소나 메모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에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의 그 전화를 받았다는 그 통화, 그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이 내란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깨려고는 할 테지만 깨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 출석을 반대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주요 증인 네. 11월 17일 날 그러면 홍장원 씨, 재판에 여인영 씨, 지금 홍장원은 예, 좀 지금까지 진행됐던 예, 그 쟁점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홍장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증거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공판 진행되는 내용과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하는 것이 곽종군을 했으면은 이진우를 하는 게 결국 그 국회에 출동한 두 개의 부대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심리에 좀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뭐 물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좀 태도가 바뀐 것이 이준우 대변인. 네. 어제인가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입장문을 낸 거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뭐 변론이라든가 특검 출석이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전략이 바뀐 걸까요? 당연히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법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하겠죠. 예.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도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누구나 하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홍장훈 차장 나왔던 것 중에 주요 이제 쟁점되는 부분들이 아마 그때 헌재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가르마가 제대로 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메모 부분인데요. 그 메모가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포스트잇에다가 홍장훈 차장이 굉장히 상향 문자처럼 네.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메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좌관한테 정사하라 했었고요. 그걸 다시 기억나도 써라 해가지고 세 번째 메모를 다시 씁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메모에는요. 세 번째 메모와 다른 색깔의 가필이 또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검거 요청 이런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건 진실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또는 민주당에서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서 메모지가 재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제 지적이고요. 또 예. 하나 지금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메모 장소가 어딘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그 들통이 났죠. 처음에는 공간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CCTV로 확인해 보니까 청사 내부에서 쓴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메모 필적을 의뢰했는데
메모에서 이제 가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가필된 부분이 홍장훈 차장이 아니라 박선원 의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때 헌재에서 제대로 가르마가 안 타진 상태에서 그냥 예. 인용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메모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이번 그 형사재판에서 따로 분명히 따로 분명히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왜 네. 술을 마셨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떨어뜨리기가 목적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진실을 가리기가 목적인데 네. 그것을 거꾸로 얘기한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메모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 메모의 작성 경위는 그때 어느 정도 해명되지 않았었나요? 해명됐는데 아직도 뭐 민주당에 이걸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다는 거면 그럼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음모론이 맞아 들어가려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흘러간 메모를 어떻게든 입수를 해서 뭐 그걸 뭐 해킹을 했든 아니면 조지호 청장이 갑자기 민주당 의원에게 보고를 했든 네. 그걸 입수한 다음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 당신도 전화 받아서 이 명단을 받았다고 하라 받아 적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의혹 제기만 됐지 다시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당시에 뭐 전화 통화 주고받은 것들 다 대부분 그 당시에 헌재에서 들여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전 차장의 이 메모를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형사 재판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뭐 보이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뭐 입장문 어제 나온 걸 좀 보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기철 교수님. 끄떡없다. 건강 문제에 관련해서 건강 걱정 많이 하는데 나는 끄떡 없다. 그럼 그 전에요, 보석 신청할 때 실명 위기라든가 밥을 못 먹는다. 그 얘기는 그럼 이게 상반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마 몸은 아마 신체적으로 볼 때 별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예. 아마 정신적으로 본인이 끄떡없다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보니까 이제 거의 투 트랙으로 이제 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전에도 그렇지만 적어도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법적인 부분에서는 법적인 대로 내가 주도해서 당당히 맞서 나가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볼 때는 계속적으로 여론전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거든요. 여론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동안에 아마 그런 어떤 옥중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면 저는 민주당에서 조금 어떤 옥중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어떤 빌미를 좀 준 걸로는 보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뭐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재판 중지법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뭐 검찰청 폐지라든가 또 이번에 같은 경우 또 항소 포기라든가 대장동의 항소 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보수층에서도 어떤 국민들의 일부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파고들 여지가 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조금 찬스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된 이 타이밍에 좀 옥중 메시지를 내게 되면 예. 나름대로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몽형이었다. 결국은 어떤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서 줄탄핵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옥중 메시지를 같이 곁들여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검찰 관련한 뉴스들을 뭐 어느 정도 뭐 인지해서 그럼 이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 세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투쟁이다. 이게 그런 거 맥락이다. 계몽형의 시즌 2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소장님 그냥 망상이죠. 여전히 망상에서 깨지 못하는 것이고 망상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망상에 근거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발언 자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보면은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힌다. 저는 진실이 비답해서 거짓을 반성해야 되고 거짓을 멈춰야 되는 건 본인이죠. 예. 그다음에 무너진 법치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12월 3일 이후 법치를 무너뜨렸던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공의를 바로 세우는 거 이거는 투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답답할 거예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더 공개적으로 가열차게 하면 사실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와 절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 부분을 비판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행위라고 편을 든다면 저는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이 회생 가능성 예. 희박해지지 않나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속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